안녕하세요. 회원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사람들이 물으니 회원이가 답한다. 인간은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 철학적인 인문학 차원에서 답을 저희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간의 내면에 아주 이기적인 그런 내용의 사연인데요.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성 시청자 이야기인데요. 저는 결혼했고 아내도 있지만 몇 해 전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애친구였던 여학생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결국 애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모임에서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 여성과도 정이 들어 두 번째 애인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눈치를 채고도 아무 말 없이 참고 있는 듯한데 문제는 첫 번째 애인입니다. 두 번째 여성을 알게 된 순간부터 화를 내고 따지고 구박하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첩이 첩지를 못 봐준다는 말처럼 왜 저에게는 그것을 허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마음속에 진짜 감정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예, 좀 재미난 사연인데 좀 마음이 좀 그러네요. 딱 이대목에서 딱 떠오르는 이야기는 보니까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쉽게 말해서 나의 파트너가, 영어로 말하면 my 파트너가 쉽게 말해서 나 위에 다른 상대를 사귀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이유가 남자나 여자나 다 다르거든 하는데요. 여자 입장과 남자 입장이 되는데 남자는 기본적으로 왜 나의 파트너가 바람 피우는 걸 말 그대로 싫어하느냐 보면 쉽게 말해서 남자는 뭐 좀 무슨 얘기인데 뭐 이게 19금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종족 이 번식의 본능이 있거든요. 종족 번식의 본능이 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종족을 많이 번식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이제 사귀게 되는 그런 형태가 있는 거고, 여자는 기본적으로 기른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기른다. 나의 자식을 기른다. 물론 세상에 종족 번식을 하면 누구는 키워야 되겠죠. 그렇죠? 대부분 모성이 키우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내면이 깔려 있는데 만약에 나의 파트너가 만약에 임신을 했다. 또 다른 사람의 어떤 것으로 임신을 했다면 나는 내 씨앗을 잉태할 기회를 못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도 어떤 수사자도 어떤 다른 무리에 가서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 새끼들을 죽여버리는 형태를 보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씨앗이 아니다라고 해서 죽이는 형태를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남성은 어찌됐든 간에 나의 파트너가 그런 한 다른 사람의 씨앗을 잉태하면 내 잉태 어찌됐든 간에 그 기간 동안만은 내 씨앗을 번식을 못하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싫어하고 남자는. 여자는 어떠냐면 아까 말한 기본적으로 나의 자식을 기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노동을 해서 뭔가 재산이 많으면 뭐 상대의 남자가 뭐 이래나 저래나 상관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내 남자가 또 다른 데 가서 씨앗을 퍼뜨리면 여기 또 자식이 있으니까 남자는 이쪽에 또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 첫 번째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나의 어떤 자식을 키워내야 되는 그런 재물이 뺏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다 이유는 다 다르죠, 그렇죠? 나의 파트너가 바람 피우는 걸 싫어하는 내면적인 그 속은 다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왜 이제 여기 질문자의 사연처럼 첩지를 왜 봐주지 못하냐 보면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러지 않을까요? 어떤 남자가 있고 어떤 만약에 아내가 있고 만약에 애인이 있다면 이 애인 입장에서는 요게 이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내가 있지만 내가 애인이 됐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아내보다는 그 사람의 아내보다는 내가 뭔가 훌륭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아내가 더 훌륭하다면 내한테 눈길도 안 줬겠죠, 그렇죠? 그러나 아내보다는 뭔가 모르게 내가 더 우수했으니까 내가 어떤 사랑을 차지를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연찮게 이 남자가 또 다른 나이 위에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갑자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갑자기 나는 뭐지라는 그런 게 어떤 서열상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제까지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과연 뭘까? 나는 벌써 이제 또 세컨드로 여기 따지면 순서를 좀 서두르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럼 서두를 바뀌어야 되느냐? 서열 싸움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나의 내면 속에. 뭐 이건 뭐 우스갯소리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많은 사람을 인문학적으로 심리 상담을 해본 결과 다만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 불륜이다라고 등등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만약에 그 여자분이 듣는다면 아까 사인이 남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첩지를 못하는 이유는 이 자리가 자기 서열상에 뭔가 우선이어야 돼야 되는데 그런 말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람 입장에서 애인 입장에서 전과 동일하게 다 해준다면 뭐 예를 들어서 사랑도 동일하게 두 번 해주고 경제적으로 동일하게 아무것도 다 불편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탓할 수는 없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8번 전화를 해준다고 똑같이 8번 해주고 또 똑같이 뭔가 모르게 해준다 그러면 탓하지 않겠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 생기면 뭔가 모르게 첫 번째 애인 입장에서는 하루에 8번 전화할 거를 그 다음 7번, 6번 나중에 전화도 안 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본능에 대해서 말했다시피 남자가 갖고 있는 재산은 이렇게 한정적인데 또 다른 데 씨앗을 퍼뜨리면 내 자식을 키울 것이 다른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한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논리로 왜 이 사람이 싫어하냐? 현재처럼 동일하게 해주면 상관없는데 동일하지 안 해주니까 그러면 나는 뭐냐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만약에 구박을 안 받으려면 동일하게 해주면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거든요. 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대요. 뭐 사회에서 생활하다가 집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뭐 휴지라도 있다라고 하면 시커면서 집에서 있으면서 밥도 제대로 하고 이 쓰레기도 제대로 안 비웠냐라고 탓을 하는데
바깥에 가서 쉽게 말해서 그렇게 뭐 다른 여인과 관계를 갖고 집에 들어가면 휴지가 떨어지면 아니 휴지가 왜 떨어졌지? 제가 본인이 줬는데 뭐 미안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박 안 받으려면 첫 번째 여인은 구박을 안 받으려면 이 전에보다도 더 잘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 탓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전에보다 더 잘해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즉 두 번째 애인으로부터 구박 안 받으려면 더 잘해주라, 전에보다 더 잘해주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 방송을 첫 번째 애인이 만약에 듣는다면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서열 순위에서 밀렸을까? 라고 그렇게 자기 비하를 한다면 저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은 절대로 어떤 것을 상대를 소유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한테 사랑을 베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모가 자식의 사랑을 어떤 것도 해도 다 이쁘잖아요, 그렇죠? 뭐 옛날에 이 손자가 할아버지 상투를 만져도 뭐 자식이 만지면 뭐 나쁘다 하지만 손자 만지면 귀엽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랑이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더라도 다 봐주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첫 번째 이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을 한다 그러면 내가 사랑을 한다 해서 상대방은 내 것이 전부지는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단독적으로 다 소유해야 된다. 그럼 그거는 일종의 집착이어야 되겠죠, 집착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을 한다면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한테 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도 다 받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우리 불교에서 돌 붙여도 정성이 가득하면 돌아앉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뭐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정성을 다하면 다시 또 뭐 쉽게 말해서 뭔가 모르게 우리가 그런 말이 있거든요. 뭐 이런 표현을 저는 잘 쓰는데, 앞에 진주 성찬에 밥이 있다. 근데 배고픈데 이 진주 성찬을 놔두고 다른 데 염려를 하겠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뭔가 모르게 순간 지내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가 A고 B라면 순간은 지나가다 보니까 뭐 등한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남자는 어느 순간 다른 모임에 가보니까 B가 A보다 더 잘해준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살짝 눈을 돌 수도 있거든. 아까 말했잖아요. 남자는 본성이 무조건 간에 종족을 번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A가 그걸 알고, 남자의 본능을 알고 더 B보다 더 이쁘게 뭔가 모르고 지식이든 지적이든 미모든 뭔가를 더 갖추려고 노력을 하면, 과연 쉽게 말해서 이 남자를 더 좋아하고 사랑을 한다 그러면 이게 다 갖춰놓으면 그 다음 이 B의 밥상은 어떻게 될까요? 맛없는 밥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원하는 밥상에 다시 찾아오고 숟가락을 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절대로 사랑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독점이 아니다, 내 것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이 마음이 좀 편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데 상대에 따라 내가 감정이 높고 낮고 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뭔가 모르게 내가 나약한 존재일 수는 있는 거거든요. 내가 왜 내 사랑이고 내 행복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에 따라 내가 기분이 업되고 다운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나는 위대한 존재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뭐 네가 뭐 갈 테면 가라. 나도 얼마든지 또 다른 위대한 삶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이렇게 채워놓으면 항상 이 벌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벌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남자는 떠나가면 별로 안 좋겠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문제를 남자 입장에서나 여자 입장에서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더 재미난 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